올댓뮤직 유희열입니다. 가을을 탄다라는 말은요, 이 쌀쌀한 가을바람에 마음까지 반응한다는 얘기죠. 왜 가을에는 쓸쓸하고 허전하다고들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쩌면 그냥 신체 변화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우리 몸이 기온 변화에 적응하게 되느라고 무리를 하게 되고요. 또 마음까지 무리를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은 뭐 하나라는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을이 오면은 입어야지 하고서요, 꽤 괜찮은 남방을 하나 샀는데 입어보기도 전에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반팔티 입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겨울 옷을 꺼내야 되니까 이러다 우리 몸이 너무 무리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유난히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거 다 날씨 탓일 거예요. 한밤중에 쓸쓸해지면은요, 24시간 설렁탕집에 가서 커다란 깍두기 썰어 놓고요, 또 밥 한 그릇 풍덩 담가가지고 뚝딱뚝딱 그냥 드셔보세요. 배부른 돼지는 가을을 안 타요. Are you aware of what you make me feel, baby? Right now I feel invisible to you, like I'm not real. Didn't you feel me lock my arms around you? Why'd you turn away? Here's what I have to say. I was left to cry there, waiting outside there, grinning with the lost stare. That's when I decided. You weren't there when I was scared. I was so alone. Yeah, you need to listen. I'm starting to trip, I'm losing my grip, and I'm in this thing alone. Am I just some chick you placed beside you to take somebody's place? When you turn around, can you recognize my face? You used to love me, you used to hug me, but that wasn't the case. Everything wasn't okay. I was left to cry there, waiting outside there, grinning with the lost stare. That's when I decided, why should I care? 'Cause you weren't there when I was scared. I was so alone. Yeah, you need to listen. I'm starting to trip, I'm losing my grip, and I'm in this thing alone.
올댓뮤직 토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곡은요, 요즘에 무지하게 인기가 좋은 곡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팝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국내에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요즘 제가 그런 물정에 너무 통 몰라서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누가 뭐 강세고 누가 뭐인 걸 모르고 있는데 방송하니까 이런 게 좋네요. 에이브릴 라빈의 곡이었습니다. 루징 그립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에이브릴 라빈은 16세 약관의 소녀라고. 여기 자켓도 이래서 쭉 봤더니 정말 어리게 생긴 것 같은데 잘 안 웃는데요. 잘 안 웃고 센 척하는 소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MTV 어워즈 같은 데 나와서도 전혀 안 웃었다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잘 안 웃는 여자애래요. 16살짜리. 그리고 신청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뭐 박은혜 씨도 신청을 해주셨고, 하여간 에이브릴 라빈은 좀 어리고 예쁘다라는 관계로 노래를 틀어드렸다고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근데 사실 틀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은혜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영화를 봐야겠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친구한테 6,000원 있었고 자기는 5,000원 밖에 없었다고. 주머니를 막 틀어봤더니 좌석버스 표가 하나 나왔는데 좌석버스 표가 1,100원짜리 표가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잡아가지고 돈이랑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고등학생 남자애한테 저기요, 제가 지금 영화 보고 싶은데 돈이 좀 그때 그 얘기도 미처 안 끝났는데 남학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지갑을 확 던지고 도망갔다고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껌을 씹고 있었고, 일단. 그리고 돈이랑 바꾸자고 좌석버스표랑 그 얘기를 빼먹고 얘기를 했다고. 일단 그냥 영화를 보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는 듯하게 얘기를 했었고, 결정적으로 자기 친구가 정말 무섭게 생겼다고, 옆에 서 있었던 친구가. 그래서 뭐 얘야, 상하이 다 군청색 교복 입은 아이야. 그땐 미안해. 우리 건달 아니야.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지갑 돌려줄게. 지갑에 무슨 돈밖에 없니? 연락처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시면서 에이브릴 라빈의 루징 그립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제가 중학교 시절 때만 해도 다 외우고 빌보드 차트 뭐 누가 1위고 그런 거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난을 떨었던 뭐 팝을 너무나 사랑했던 학생이어서가 아니었고,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뭐 요즘에는 누가 1위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계 3대 기타리스트는 누구며 3대 드러머는 누구였고 누가 드럼을 치다가 드럼 피를 찢었는데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 거냐. 그리고 뭐 베이스 주자 중에 누구는 베이스 4번째 줄을 끊어먹었대더라. 얼마나 베이스를 잘 치는 거냐. 그때 당시에 잘 치는 거는 속주나 깊이면이 아니었어요. 누가 찢고 뭐 끊어먹고 뭐 그저 부러뜨리고 그 정도였으면 힘이 얼마나 좋은가로. 그럴 정도로 외국 팝을 하여간 되게 많이들 서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도 모르고 음악을 하고 있는 저도 모르고 뭐 거의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를 정도니까 얼마만큼 가요에 대한 그게 시장이 많이 커졌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이 좀 좁아진 게 아닌가라는 반대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왜 우리 또래의 이제 음악인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뮤지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가 양질의 음악을 좀 듣고 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뭘 알겠어요. 너무 어릴 때니까.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 뒤로 가는 거에 정말 막 확 가가지고 음악을 해야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차 이제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듣고 보게 돼요. 정보들도 막 교환을 하게 되고. 근데 최근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봤었을 때는 대다수가 딱 2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을 하는, 그렇다고 댄스 음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힙합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리듬 위주로만 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고 약간 패션 쪽에 좀 더 가깝게 시작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그 외국 락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컴퓨터를 다루면서 장비들이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의 취미격으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다가 음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이제 한 가지의 폐해가 뭐가 있냐면은 그 악보를 그리고 음악이잖아요. 음을 다뤄야 하는 건데 음을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10명 있었으면 한 8명 정도가 됐다고 쳐봐요. 그 나머지 2명이 패션에 민감한 친구여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10명 있으면 9명 정도가 그러고 1명 정도가 악보와 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저는 좀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적정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끼가 많은 한 부류가 있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류가 있어서 그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컴퓨터만 집에서 하다 보니까 다 샘플 쓰고 뭐 하고 여기서 끌어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피아노를 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를 할 줄 모르고 악보를 못 보고, 그리고 정확히 연주자들과 같이 사람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거를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세션맨들을 갖다가 쓰고 그런 전반적인 음악 감독의 역할들을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 자기의 이렇게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음악을 해오고 리듬만 있게 되는 음악들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안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한 30년, 40년 흐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무슨 뭐 스트링 앙상블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뭐 피아노가 곁들여지고 그런 음악은 점점 더 이제 희소 가치를 띠게 되는 게 아닌가. 아날로그의 음악들이.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아닌 사람들도 많겠죠. 제가 이제 아직 못 보고 있으니까. 예. 그냥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음악이니까 음악쟁이들이 조금 더 여기저기에 조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아니, 많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제가 늙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고. 에이, 참나. 자, 이번에는 레디오헤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High and Dry. Jumps in a week, be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don't you, boy? Flying on your motorcycle, watching all the ground beneath you drop.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op. You broke another mirror, you're turning into something you are not.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rying up in conversation, you'll be the one who cannot talk. All your insides fall to pieces, you just sit there wishing you could still make love. They're the ones who hate you when you think you got the world all so stacked. They're the ones who spit at you, you'll be the one screaming out. Don't leave me high,
you ever had. It's the best thing that you've ever had. The best thing you've had has gone away. So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on't leave me 깨끗하게 살자. 필터로 걸려 깨끗하다. 비대하면 오늘부턴 세상을 까마득히 잊고 한강 10권에 푹 빠져보세요. 조정래 소설 한강과 함께 그 엄청난 흡입력과 함께 어느덧 울고 웃고 분노하는 위대한 당신을 발견해보세요.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 도서출판 해냄. All that music. 바람이 날 일으켜 모두 잠든 세상 앞에 세우고 보라고 이 짙은 평화 잊을 수 있다고 웃네. 별빛 녹아 붉게 검은 어두 위를 스쳐 흐르면 하얗게 다 지운 듯이 차가운 기억도 있네. 모두 버리고 맨날
설레는 아침이 다가올 텐데 다시 세상을 하지만 언젠간 나는 노래하네 눈물 없는 흰달래 봄에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승환의 노래 푸른 아침 상념, 그리고 미선이의 노래 진달래. 이 진달래 타이머라는 제목이 아마 맞을 거예요. 속지에는 진달래 타이머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진달래라고 써있는데 진달래 타이머. 예, 이 두 곡은 이승환 씨의 노래나 미선이의 노래는 뭐 이 곡 저 곡 막 그 신청곡이 여러 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곡으로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승환 씨 노래 이 곡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이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이승환 씨가 개인적으로 케니 로긴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케니 로긴스 노래를 듣고 많이 연습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곡을 듣다 보면 약간 그런 감흥이 조금 있지 않았나. 뭐가 이렇게 좀 절제가 된 것 같고, 이렇게 피리가 이렇게 첫 부분에 나오는데, 네, 멋있어요. 이 곡은 자화상에 그 정지찬 씨라고 있거든요. 지찬 씨의 곡이기도 해요. 기타도 지찬 씨가 본인이 직접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처럼 순박하고 순수하고 재밌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음악도 그와 비슷하게 음악도 참 깔끔하게 잘 써내는 것 같아요. 예. 기타도 잘 치고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선이는 루시드 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윤석 씨, 조윤석 씨. 그 윤석 씨도 이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 씨랑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이 친구도 음악은 왠지 모르게 그 냉소적이고 어느 정도는 냉소적이고 뭔가 아주 그 내성적이고 이렇게 자기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살 것 같지만 막상 만나보면 안 그래요. 이 친구 폭주하고요. 그 만화에서 보면 막 폭주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보면 막 형 언제 한번 부산 한번 오세요. 막 저한테 갈게 그러면은 부산 가면 뭐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없어요. 부산에는 여자면 여자 뭐 술 다 돼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그 루시드 폴이 저는 그래서 더 좋아하거든요. 참 착하고 이렇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면에 음악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정말 흥분하면서 형 요즘 음악이란 건 말이에요. 여자면 여자. 예, 하여간 그럴 정도로 좋은 친구라고요. 칭찬인지 욕인지. 그 루시드 폴의 요즘의 그 음악적 성향은요. 이 친구도 일렉트로니카에 갑자기 확 회귀를 하면서 왜 항상 지금까지는 기타 한 대로 담담하게 자기의 얘기를 풀어내는 거였잖아요. 정말 나일론 기타나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최근에는 앰비언트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최소한 8분, 10분짜리 음악인데 한 4분 동안 물소리만 나와요. 이렇게 콸콸콸콸콸. 환경음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콸콸콸 나오다가 3분쯤 돼서 뭐가 나오겠지 하면 새소리 하나 저기서 빠꾸 그러고 또 6분이 흘러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한 8분 동안 그러고 계속 가요. 그래서 그 루시드 폴의 음악을 그 윤석 씨의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진우 씨 있잖아요. 롤러코스터에 같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우 씨가 그 음악을 듣다가 8분 동안 이렇게 둘이 탁 팔짱 끼고서 눈 감고 들었었어요. 진우가 얘기를 하는 게 8분 딱 끝나고 나니까 한 가지 조금 뭐가 아쉬운데 그래서 뭐가 아쉬워 그랬더니 6분 40초쯤에 이게 한번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뮤직. 그 친구가 뮤직. 이것은 음악이다라고 강하게 한번 찔러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앰비언트 장르 토아테이 음반에도 한 곡이 들어있었던 걸 들었어요. 10분짜리 곡이었나? 그 곡에도 보면 물소리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듣다 보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약간 그 둘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자,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에서 뭐 사실은 이런 거 다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하다가 제가 끝인사로 오늘 음악도시 마지막 곡은 뭐 이렇게 끝곡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도 몰랐고 스태프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집에 가는 길까지 몰랐다가 사연 보고 내가 그랬구나 싶었던 거였는데 스태프들도 아마 몰라서 스태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뭐 하여간 그거 보면서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가 너무 많았고 또 하나는 김호준 씨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에 대한 미스터리를 제가 막 추론을 해본 결과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왜 이렇게 매죠? 예, 죄송합니다.
그 출연을 했던 거에 대한 사연이 또 많이 올라왔는데 밝혀졌죠. 근데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긴 해요. 그 호준 씨는 인라인 하키부의 장비 담당, 장비 주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 사건의 주인공은 아닌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대다수 분들이 거기에 대한 리플을 막 어마무지하게 그 사연들을 쭉 달아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한 뭉탱이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이분 전에 최태현 씨 댁의 따님이신 최민자 씨가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시죠? 최태현 씨는. 근데 이분은 김호준님, 조은정님을 사랑하시나요? 궁금해요. 둘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당분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이분. 당분 사연. 김호준님 장비부장이니까 몸이 튼튼하시겠네요. 장비는 무거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무겁나요? 장비 잘 지키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조은정님이랑 뭐, 이렇게, 김호준님도 올림뮤직 듣고 조은정님도 듣고 있다면 둘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최민자 씨가 혹시 정신적으로 무슨 이상이, 근데 아닌 게 또 여기서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막 이제는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이 좀 잘 되길 바란다 하시면서. 제 생각에도 하키부 꽃미남 주장이랑 잘 안 됐다면은 장비 부장이랑 같이 또 이번에는 새로운 사랑을 한번. 근데 그것도 욕먹을 수 있겠다. 같은 서클이니까. 다른 서클 한번 찾아보세요. 역도부 제가 권하잖아요. 역도부 몸도 괜찮고, 예? 남자는 하체가 실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역도하면 하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사연들이 이제는 뭘 분석하고 막 집요하게 끄집어내고 그런 사연들이 많아졌어요. 제주도에서 김현정 씨, 제목이 작가도 아닌 것이 점점점. 이거 좀 쓸만하겠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버릇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가볍진 않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는다. 난 내 앞에 보이는, 느끼는 모든 것들을 사연으로 만든다. 이거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난 구성을 짜고 등장인물을 넣는다. 걸을 건 거르고 채울 건 채우고 남길 건 남겨둔다. 머리가 바쁘게 움직인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절정과 결말 단계이다. 아직 결말이 어렵다. 이 청취자들 가슴에 마지막에 뭔가를 슝 하고 꽂아버려야 되는데 아직 난 그 뭔가를 못 찾고 있다. 그날 하루 제일 센 걸 하나 뽑아 사연을 쓰고 잠자리에서 눈을 감고 태고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사연이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뼈를 깎는 고통. 그렇게 쓴 4개의 사연이 있다. 난 이것을 충분히 아껴둘 것이다. 희열님이 그때 내가 보낸 나의 사연을 읽어주실 그날 나는 참 담담했으면 좋겠다. 라고 김현정 씨가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4개의 사연 전에 미리 읽어드렸던 이유는 뭐든지 힘을 너무 들이면 그 결과가 안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힘 빼서 보낸 사연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게 아닐까. 막상 4개 그 아껴놨던 그거를 보냈을 때 너무 별로여서 제가 만약에 읽었는데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게 사연이에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겪게 되는 절망감을 미리 덜어주고자 제가 하나 먼저 해드렸습니다. 사연 좋네요. 이번 사연 너무 좋았어요. 제주도 애월읍 강령 1위의 김현정 씨가 보내주셨어요. 그 라디오 작가를 한다는 일이, 원고를 쓴다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 쓰는 걸 해본 적도 있고, 머리에 쥐가 나요. 정말 막 내 자신을 어떻게,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막, 좀 표현이 그런, 내 자신을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막 어떻게 막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라디오 작가들은 그걸 매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김성원 작가의 능력이라고 하면 정말 거저 돈을 먹는 거죠. 본인 대강 쓰고서 참 쉽게 사는 인생도 참 보기 좋은 것 같다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랑 아주 찰떡궁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거 할 차례네요? 아, 기대되네요. 잠깐만. 선곡의 핵 나가야 되는데? 선곡의 핵이 저기 걸려있나요? 아, 여기 걸려있네요. 기대됩니다. 그동안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들이 그에게 많은 질타를 가했는데 오늘은 어떠한 또 변화를 보여줄지, 그가 뚝심 있게 자기 자신을 밀고 붙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질타에 얍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3부작이라고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선곡의 핵. ATM. Floating down
오늘 선곡 계획은 이런 분위기군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3부작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 곡을 같은 맥락에서 골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1부작은요, 선곡 계획 1부작 다라 세다카의 노래 엔젤 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주 예전 스타일의 그런 곡이었죠. 대표적인, 요즘에는 도저히 촌스러워서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장르의 곡이었는데, 이 곡을 고른 이유는 단지 이 노래가 천년여왕 만화곡의 주제곡이었다. 우리의 스티브 남은 만화 매니아거든요.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고 그냥 코믹북을 아주 또 사랑하고, 집에 가면은 거기 만화책에 아주 이렇게 비디오와 그런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지금 이 얘기도 해드려도 되겠다. 스티브 남이 단편 영화를 한 편 찍고 있어요. 제목은 암사슴의 엉덩이라는 제목으로,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만화를 주제로 한 그런 단편 영화를 찍고 있어서요. 지금 부산 영화제, 또 산토리니 영화제, 각종 영화제에서 산레모 영화제 막 만들고 있어. 영화제 제목을. 거기서 지금 초청작으로 아마 초대되지 않을까라고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예. 영화제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하여간 뭘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만화에 아주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요. 자기 영화 제작에 아주 모든 걸 매진을 쏟고 있는 그런 멋진 젊은이에요. 가끔 이제 일본을 놀러 가요. 일본을 놀러 가서 만화, 특히 일본의 아니메 쪽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자 그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의 만화 사랑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참 만화적으로 귀엽게 순정만화에 나오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H2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괴물 있거든요. 괴물. 그게 아마 요수도시와 같은 시리즈죠. H2가. 거기에 나오는 마계 쪽 사람 같이 생긴 게 아닌가. 자, 여기 편지 읽어드려야지. 편지가요, 전북 전주에서 주리 양이 보내주셨는데, 꽃분홍색 편지지로 예쁘게 돼 있어요. 한 달만 기다리세요. 한 달 뒤 수능만 끝나면 제가 매일 편지 써드릴게요. 수능이 이제 한 달 뒤로 다가왔죠. 역시 고3에게는 수능 한 달 앞둔 고3에게는 너무나 무리였던 프로젝트였나봐요. 오빠한테 매일 쓰는 거요. 매일매일 편지 쓰는 거. 한 달 동안 오빠 사진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현재 주리는 400점 만점에 379점. 몇 명이야 이게? 하나, 단십, 백, 천, 만, 십만. 40만 5,373명 중에 2,136등이에요. 반에서는 1등, 전교에서는 2등이고요. 오빠한테 저 당당한 팬이 되고 싶어요. 저 수능 400점 다 맞아서 인터뷰할 때 오빠 얘기할 거예요. 오빠 건강하세요. 주리 양이. 그래. 현재 주리는요, 그냥 400점 만점에 379점일 뿐이에요. 예, 여러분. 절 좋아한다니까 옹호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 하면서. 근데, 친구가 있을래나? 친구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불안하지만. 예,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점 받아가지고 제 얘기해 주시면 저도 좋죠. 그냥 만점 받는다란 얘기만 해도 전 가슴이 쿵덕쿵덕 뛰네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자랑스럽잖아요, ATM. 이런 청취자가 우리 방송을 자랑스럽다. 전교 2등! 반에서 1등! 이게 쉬운 일인가요, 주리양. 전북 전주에서. 고마워요.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 사진 보면서 공부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고맙네요. 제가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지금 당황스러우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노래 하나를 들을게요. 여파가 좀 세네요. 지금 고3 학생들도 꽤 듣고 있는데, 혹시나 이 방송 듣고 있다 다른 고3 학생, 재수없어. 이럴까봐,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 이렇게 또 강하게 커야죠. 제가 창피도 주고, 그러면서, 이 팀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라파엘 세딕, 스틸레이라는 곡을 좀 걸어놨는데요. 토니. 예전 그룹이죠. 토니. 루시 펄과 이 프론트맨으로요. 90년대 흑인 음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특급 뮤지션 라파엘 세딕의 첫 솔로 앨범 수록곡입니다.
읽는 거 티나죠? 제가 읽는 거 티나게 할 때는 돈만이가 써준 거예요. 원래 소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청곡이 들어왔다고. 여현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강하게 키우는 방송이 되고 싶어요. 청취자를 옹호하는 방송의 시대는 지난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강하게 크도록 해요. 스틸레이의 곡 아니군요. 라파엘 세드의 곡 스틸레이. I'm coming home to you where something see through, so I can see your heart. For night can never come soon enough for me. I watch the sky all day. Night is where I find you and peace of mind. My days are filled with grief. That's why I truly give you what you need, because you love me for me. Good runs all through you. I can't help myself. You found my weakest spot. What better woman to breathe and sleep next to? That's why I'll always be with you. Yes, I'm funny like a clown, but I'm never down. As long as you're around, there will never be a dull moment for me, 'cause you are shining beneath me. You'll never have to beg me to come to bed. I'll walk you there each night. If you want me to, that's what I will do. That's why I'll always be with you. 올댓뮤직 문을 닫아야 될 시간입니다. 예. 이제 새벽 2시를 향해서 가네요. 예전에 그 느낌은 새벽 2시 그러면 정말 깊은 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새벽 2시는 마치 꼭 12시가 그 예전에 그 감각으로 따져봤을 때 12시 정도 된 것 같은, 2시간씩 다 뒤로 밀려진 것 같아요. 이제 밤 문화가 많아졌다라는 그 반증이겠죠. 저는 워낙 밤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통금 시간도 예전에 10시에서 한 12시 정도로 조금 바뀐 것 같고, 예, 좋아졌죠. 예전에 만약에 연애를 할 때 집에 들어가야 돼, 10시면 들어가야 돼, 그럼 좀 확 짜증났었는데 12시, 2시간을 더 벌 수 있잖아요. 데이트를 할 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최인호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결혼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최인호 씨의 지금 와이프 되시는 분을 집에다가 매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오늘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그게 데려다 주고 혼자 오는 길이.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나서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분도 그게 짜증이 났었나 봐요. 들어가는 사람도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고 가족이라는 책이었나요? 아마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12시에 헤어지는 연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헤어지는 게 너무나 싫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고 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렇게 같이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9할 8푼은 거의 혼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혼자서 12시까지 방황하다가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갑자기 좀 옆구리가 진짜 막 허전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 곡으로요.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진희 씨, 강지 씨 외에 많은 분들 그 올드뮤직의 시청곡 집계 5위 안에 드는 곡이라고 저희가 집계를 뽑아봤습니다. 예, 이글스의 노래 데스페라도 남기면서 저는 내일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권하는 건 참 잘 권하지만 막상 둘이 너무 또 이렇게 알콩달콩한 사랑을 나누는 꼴을 보면은 눈이 시커매져가지고요. 싫어하곤 하죠. 자, 내일 다시 보죠. 행복하세요.